동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1쪽 백제의 성장과 대외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2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건국한 다음부터 대외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부활하는 모습, 중흥하는 모습을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양나라의 사신으로 간 백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듯이 당시에 백제는 상당히 대외관계를 중시했는데 어떠한 모습인지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백제의 건국을 보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유의민 세력이 내려와서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고서 이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특히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백제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성장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3세기 고이왕 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중2, 이 사람은 고이왕. 당시에 고이왕 때의 특징을 몇 가지만 보자면은 우선 관직을 만들고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복제를 제정을 해서 보라색, 빨간색, 푸른색의 옷을 신하들로 하여금 입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가의 차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를 시작하였고 왕권 역시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팽창 정책까지 하게 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장을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고구려의 최애 전성기는 근초고왕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성기 때 모습을 보면은 남쪽으로는 마한의 영역,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가야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가야는 소국의 연합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동진, 여기는 남조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화도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당시에 중국이 분열기였어요. 이 동진이 남쪽에 있는 국가들, 그래서 남조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다양한 국가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곳은 우리가 북조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나라가 바뀌는데 당시의 나라들은 동진과 전진이었고 당시에 백제는 동진과의 우호관계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초고왕 때 어떤 영토 확장 모습을 보면은 고구려와의 어떤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과의 어떤 모습 속에 전투 속에서 그 상대편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모습도 등장하게 되죠. 아무튼 그때부터 고구려와 백제는 좀 갈등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서해안 쪽을 다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해안 계열의 이런 해상 교역로를 전부 다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의 대외 팽창을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확대된 영토, 그리고 서남해를 차지함으로써 장악한 해상 교역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에 있는 요서지방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요서지방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 강이 바로 요하예요. 요하. 요하의 서쪽이면은 요서지방, 그 다음에 요하의 동쪽이면은 요동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지방은 현재 고구려의 영토, 요서지방은 이제 백제가 차지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진출한 거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백제의 영토인지는 지금 정확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모습과 함께 일본과도 외화도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다양한 모습에서의 활발한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4세기에 백제와 친선 관계에 있던 나라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동진과 일본, 그러니까 외라고 볼 수 있고, 대립하던 나라는 바로 고구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아래쪽 봐볼게요.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칠지도인데 7개의 가지가 있는 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7개가 있죠. 지금 현재 이거는 일본에 있는데 백제의 왕이 외왕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명문이 있거든요. 세계적 글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백제와 외 사이의 긴밀한 그런 정치적 관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 한일 관계를 보자면은 우선 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상당한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습,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봐요.